카드를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세대로 모델 체인지가 된 렉서스 NX 중에 가장 높은 엔진인 NX450H 플러스의 F스포츠 트림입니다. 이 차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인데 뒷바퀴에도 별도의 전기 모터가 있는, 그래서 전기적으로 구현한 E4라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앞뒤 엔진 2.5리터 엔진과 앞에 전기 모터와 뒤에 전기 모터를 합해 가지고 시스템 출력이 307마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몸무게는 2080 몇 킬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막에다가 좀 달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차를 스타트해서 주행하고 있는 게 EV 모드거든요. 얘는 항상 시동을 다시 걸면 EV 모드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기차 모드로. 그래서 여기서 주행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전기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앞뒤 두 개의 모터로 힘이 얼마나 좀 충분히 나오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멀 모드로 좀 타보다가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있고 그 위로 F 스포츠 트림이어서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이 차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도요타는 이제 VSC라고 하죠. 여기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길게 눌러 가지고 왜 길게 눌렀는데 안 되지? 네, 한번 요거는 제가 요령을 찾아 가지고 오프를 해 놓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차 여기서 일단 차의 컨셉트상 뭐 친환경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이거의 앞세대인 NX300H는 이미 리뷰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 영상이라서 많이 촌스럽긴 한데 구형과 신형의 차이를 좀 알고 싶으시면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VSC가 왜 안 꺼지나 했더니 그걸 깜빡했네요. 차가 이제 멈춰 있을 때 아니면 매우 속도가 낮을 때 꺼지죠, 이 도요타 렉서스는. 네, 그랬던 거를 좀 잠시 까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EV 모드로 먼저 주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니터 상에서 여러분이 앞뒤 구동력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모터가 앞에는 182마력, 뒤는 54마력이거든요. 그럼 합해서 236마력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되죠. 보겠습니다. 가봅니다. 주행 모드를 노말로 해야죠, 그쵸? 네. 지금 이 엑셀 다 밟은 건데요, 처음에 나가는 토크는 네, 괜찮게 느껴지는데 좀 회전을 올려가면 올려갈수록 네, 요즘에 제가 많이 타왔던 그런 두 개의 모터를 쓰는 전기차에 비해서는 가속이나 움직임이 좀 굼뜨게 느껴집니다. 좋게 말해서 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EV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니까는 여기 보시면 앞뒤 모터에 이렇게 다 힘이 가고 있죠. 네. 네, 얘가 키가 많이 껑충한 차고 한데 이 차의 무게중심은 아래에 이 바닥 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코너를 돌아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 왜 거기 있는 고양? 네, 죄송합니다. 자, 조금만 더 EV 모드로 타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순간 토크가 확 높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네, 훅발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약한 편이네요. 네. 자, 요정도 EV 모드가 이렇다는 거는 일단 확인하는데 충분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입니다. 확실히 이제 힘을, 네, 엔진 힘이 더해지니까는 훨씬 더 차가 경쾌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전기적으로 구현된 ECVT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진의 RPM이 높아지는 것과 이 속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아까 EV 모드로만 탔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한결 네, 경쾌합니다, 차가. 그리고 마치 차는 껑충한데 이 도로를 다닐 때에는 그 모든 일이 밑에서만 다 일어나고 그냥 높은 데서 아래를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EV 모드보다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엑셀을 더 자극하는 그런 종류의 운전에서는 장점을 발휘하네요. 차가 이제 크기는 결코 얘가 큰 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크기는 작은데 좀 중량감이 있는 차를 운전하는 느낌은 좀 이렇군요. 어우, 동물이 하나. 제가 지금 하이빔을 자동으로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트리플 LED 헤드라이트를 해가지고 어떤 약간 좀 섹션별로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하이빔 내리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군요. 조금 억울합니다. 네. 이 움직임 자체는 경쾌함 쪽이라기보다는 묵직한 쪽입니다, 확실히. 근데 얘가 20대 80 구동력 배분이라고 하더라도 뒷바퀴 모터의 출력이 앞에 엔진과 전기 모터의 조합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코너의 진입과 탈출이 좀 언더 성향으로 됩니다. 약간의 보조를 뒷바퀴의 모터가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언더스티어 성향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비교적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옆방향으로 차가 힘을 받을 때 타이어가 네 바퀴가 다 바깥으로 이렇게 조금씩 밀려나려는, 네,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가 여기서 보여주는 능력 자체는요, 네, F스포츠라는 그 배지가 어떤 겉멋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그 이름값을 얘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바퀴가 앞뒤가 다 좀 골고루 스키름을 내주는 것이, 지금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 이 무게와 싸움을 벌여가면서 네 바퀴가 악전고투 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까지가 노멀 모드였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직 써보지 않은 두 개의 모드죠.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타보겠습니다. 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한 칸 돌리면은 스포츠로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그 VSC는 제가 낮은 속도에서만 꺼지기 때문에 미리 좀 꺼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거든요, F 스포츠는. 그래서 아마 스포츠를 놓으면 감쇄력도 좀 바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특성 차이도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시동을 켜자마자니까 EV 모드네요. 이게 하이브리드로 바꾸겠습니다. 네, 얘가 재밌는 거는 EV일 때는 엔진이 토크를 도와주고
또 엔진이 혼자 힘들어할 때는 그 모터들이 토크를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좀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얘가 키가 좀 클 뿐이지 그 키 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벗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스에서 이 차를 타실 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가 아까 뭐죠? 노멀 모드까지는 네, 그 배터리 이렇게 계속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 수준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벌써 배터리 수준이 좀 한 칸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원래 하이브리드 모드에다 놓으면 배터리 수준이 그 현재 레벨을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스포츠 모드일 때부터는 네, 유지가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아래 위로 바운스 할 때예요. 네, 그럴 때에도 비교적 노면에 추종하는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이 가변 서스펜션이 이 스포츠로 지금 됐을 텐데요. 네, 그런 특성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잠시 뒤에 이제 저거가 나오죠. 그 과속 방지턱이 다 끝나면 이미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바꿔놨습니다. 스포츠랑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계속 타다 보니까 이 조향 쪽에 이 손 느낌도 참 좋네요. 네, 고급차 맞습니다. 렉서스. 네, 새삼스럽네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엔진과 모터가 둘 다 초반 가속이 다 좋아집니다. 네. 근데 아마 그거는 엔진이 얘가 그 에키슨 사이클의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그거의 토크 특성을 확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모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력을 좀 더 차가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네, 코너에서 좀 엑셀을 더 밟으니까 이 궤적이 바깥으로 좀 커지네요. 네, 그러니까 푸시 언더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네, 너무 엑셀을 이렇게 지지지 마시고 이 조향을 좀 수정해 주거나 엑셀 양을 좀 컨트롤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제가 엑셀을 다 밟고 있는 건데 이 사륜구동의 막대 그래프가 끝까지 안 채워지고 지금 이 정도만 채워지거든요. 앞은 다 채워지고 뒤는 이렇게 그 정도 2칸 정도씩만 채워지는데요. 이게 출력의 양에 따른 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이 훨씬 출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바퀴가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전기 사용량은 또 조금 줄었습니다. 아까보다. 얘도 이제 전기적으로 구현된 CVT이긴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네, 그런 기계식 CVT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코너에서는 지금 계속 느끼지만 코너에서 탈출할 때 엑셀을 더 밟으면 라인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미리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거는
뭐 얘가 앞바퀴에서의 그 엔진과 모터의 출력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뒤는 상대적으로 출력이 많이 약하고요. 그런 출력의 앞뒤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펄 코스 다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어떤 하이브리드의 SUV의 스포츠라는 단어가 모두 결합됐을 때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차가 이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SUV로서 아니면 하이브리드로서 또 그런 스포츠성으로서의 그 필요 조건을 어느 하나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얘가 뭐 승용차도 아니면 투도어 쿠페도 막 집어삼킬 그런 빠르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운전석에서 느끼는 그런 것만큼은 즐겁다 정도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그런 몸놀림과 이 자세 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적으로 스포츠 플러스까지 놓더라도 편안하더라 하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렉서스 NX450H 플러스 F 스포츠의 와인딩 로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